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들이 내장사 대웅전 화재 책임을 통감하며 참여했습니다. 부실 국장 스님들은 어제 조계사 대웅전에서 1080배 참회 정진을 올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한 민간인과 단체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종교계 반대 활동에 대해 스님 등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계종 사찰 10곳 중 8곳은 저소득층 지원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문화와 이주민 대상 지원은 8%에 그쳐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사 가피봉사단이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지원했습니다.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에 300만 원을 전달해 30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원경대종사 부친인 박헌영 선생의 독립운동 활동과 배경을 다룬 만화 전집이 발간됐습니다. 만화 박헌영의 후속작으로 광복 이후부터 월북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화요일 첫 소식입니다. 내장사 대웅전 화재로 조계종 24교구 본말사가 100일 참회 정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들도 조계사 부처님 전에 참회의 절을 올렸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사 대웅전에 참회의 죽비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집니다.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부딪히는 죽비 소리가 마치 어깨를 후려치기라도 하듯 몸도 마음도 바닥까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부실국장 50여 스님들이 내장사 대웅전 화재의 책임을 통감하며 어제 조계사 대웅전에서 1080배 참회 정진을 올렸습니다. 1400년 유구한 역사의 도량을 청정하게 수호하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을 참회합니다. 내장사 대웅전이 하마에 휩싸일 때 저희들 또한 함께 불타올랐으며 타다 남은 앙상한 석가래를 보면서 저희들의 가슴 또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내장사가 속해 있는 24교구 선운사 본말사가 100일 참회 정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들도 참회와 발언의 마음을 함께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도 나의 허물이고 또한 나의 참회는 다른 사람의 참회로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참회를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한국 불교가 조금이라도 더 다시 이제 회복될 수 있고 또 그러한 참회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량을 건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화마에 휩싸여 검은 잿더미가 되어가도 속수무책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참담한 마음을 한 배 한 배 참회의 절에 오롯이 담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참회 정진은 4시간여 동안 이어졌습니다. 온몸을 던지는 참회 정진으로 주춧돌을 놓고 청정한 정진으로 기둥을 삼으며 자비시사 무량심으로 대들보를 얹고 온 세상을 덮는 보살행을 지붕으로 하여 보리도량을 건립하겠습니다. 정진에 동참한 스님들은 다시는 부처님 도량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과 모두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다시 보리도량을 일구겠다는 발언으로 정진을 마무리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한 민간인과 단체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반대 활동에 대해 스님 등 주요 인물들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진호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책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종교계와 환경단체에 대해 국가 권력이 불법 사찰을 했다는 사실이 문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 환경시민단체들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청구한 정보 공개에 대해 국정원이 4대강 사업 반대단체에 대한 사찰 관련 문건 8건을 공개한 겁니다. 단체들은 문건의 내용과 향후 대응을 알리기 위해 어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언론에서 그냥 국정원 사찰이라고만 하시는데
앞으로는 국정원 사찰 및 공작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찰에 그친 게 아니고 한 개인이나 조직, 종교계를 와해하거나 무력화하거나 음해하고 온갖 정치 공작을 다 했기 때문에 4대강 사업과 관련 반대 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불교환경연대와 소속 스님들도 문건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였던 수경 스님과 현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 등 4대강 반대를 이끌어온 스님들이 언급됐습니다. 문건에서는 불교가 불살생, 생명 존중의 가치를 내세워 반대 활동을 펴고 있고 특정 종교 편향으로 저변에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원인 분석뿐 아니라 종단 고위층을 설득해 반대 활동 자제를 유도하고 주도 스님들의 사찰 보조금을 축소, 중단하는 등 직접적인 제재 방안도 들어있었습니다. 심지어 개인 비리와 약점을 드러내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까지 기록돼 있습니다. 그동안 수경 스님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허물이 될 만한 일들을 활동하지 않아서 그렇지, 활동하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노출될 거를 언제를 염두에 두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담과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많은 부분이 하얗게 가려진 채로 공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 공개 요청 등 법적 대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단체들과 같이 이후에 추가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밝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속 법적으로 요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거기 때문에 이 관련된 법적 소송까지도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 국정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면서 불살생과 생명 존중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녹색 불교를 사찰로 확산하기 위한 길을 계속 걸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대법원의 서남사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어제 발표한 입장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해방 이후 외색불교 청산을 기치로 내세운 정화운동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한국불교의 역사적 정통성을 흔드는 중대한 오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중앙신도회는 한국불교의 모든 사부대중과 조계종 서남사의 정상화를 위한 대정진에 나서고자 한다며 특히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남사 정화 결사단 산하제가 호법단 구성과 활동에 전국 교구 및 본말사 신도회와 함께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신도회는 우리의 정진은 한국불교의 역사적 정통성을 회복하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조계종 사찰 10곳 중 8곳은 저소득층 지원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다문화와 이주민 대상 지원은 8%에 그쳐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불교 사찰들이 본연의 종교활동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불기 2565 불교사회복지연구 사찰 중심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계종 사찰 81.8%가 최근 3년 내에 평균 2.82건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찰들이 참여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밑반찬 배달 등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음식 나눔이 80.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 및 현물 지원이 61%, 장학금 지원 57.6%, 사찰 내 무료 공양 35.7%, 장례와 제사 지원 33.8%, 아동 청소년 수련회와 지역 주민 초청 문화 행사가 각각 28.3%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다문화 이주민 대상 지원에는 8.6%에 그쳐 이주민 250만 명 시대 속 사찰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한 2,100여 개 사찰, 조계종 사찰에 공문을 보내서 한 300여 개에서 답변을 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선에 있는 주의시민들 어떤 지역복지를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자유가 필요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역사회 공헌활동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유지 및 확대 의견이 58.1%로 축소 내지 5년 이내 중단 계획의 41.9%보다 높았습니다.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해 사찰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주지 스님의 참여 의지가 36.3%, 신도의 참여 의지 38.6%, 신행단체 활성화가 21.7%로 나타나 주지 스님과 신도들의 의지가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눔 봉사라든가 그다음에 장학금, 지역에 있는 취약한 어린이들,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이런 일들을 사실 우리 재단을 대신해서라도 이렇게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걸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이 불교 사회복지를 내걸지 않지만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지역사회 공헌 업무 담당자가 미배치된 곳이 65.5%로 나타난 것은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문제 해결을 위한 종단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사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 자비행을 펼치고 있는데요. 가피봉사단이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지원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고 있는 조계사 행복나눔 가피봉사단.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나섰습니다. 가피봉사단은 어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에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한부모 가정 자녀 30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태어나서 6개월까지 기간 동안에 꼭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보통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지만 로타바이러스는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가피봉사단은 지난 2018년 서울시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와 두리모부 자녀 건강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의료 취약계층에게 매년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가피봉사단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이라도 이거를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꺼내서 그래도 서로 간에 이렇게 도움이 돼서 간다면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 가야 되잖아요.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요즘 소외이웃을 향한 부처님의 자비행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독립운동가 박헌영 선생은 조국 광복 이후 월북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크게 조명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불교계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원경대 종사의 아버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박헌영 선생의 독립운동 활동과 배경을 다룬 만화 전집이 발간됐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남에서는 월북한 남로당의 수괴라는 평가를 받고 북에서는 미제의 간첩이라는 의혹을 받아 처형당한 독립운동가 박헌영. 조국 광복을 위해 일생을 바쳤지만 사상적 차이로 비운의 삶을 살다간 박헌영 선생의 생애를 조명하는 만화 전집이 발간됐습니다. 이정기념사업회가 펴낸 무너진 하늘입니다. 이 책은 지난 2017년 발간된 총 6권짜리 만화 박헌영의 후속작으로 조국 광복 이후부터 월북하기까지의 시간을 다룹니다. 책에서 박헌영 선생은 친일 부역자 청산을 과제로 남로당 활동을 이어가지만 미국과 소련, 좌익과 우익의 거듭된 대립으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박헌영 선생의 아들이기도 한 조계종 원로의원 원경대 종사는 근현대사 속 부친의 활동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화 전집을 기획했습니다. 평전도 나오고 했지만은 학자들이나 필요한 책이 돼버렸지 일반인들한테는 거리가 멀게 돼버렸어요. 이그러진 이 슬픈 역사를 알아야 할 것 같아가지고 선택한 것이 만화예요. 원경대 종사는 책 발간을 위해 학자들과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 미국과 모스크바의 문서기록 보존소를 찾아다니며 박헌영 선생의 일대기를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매권 500페이지에 달하는 만화 전집을 그려내기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더 소요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픽션을 최대한 자제하고 사료와 여러 인물의 진술에 입각해 사실적인 이야기를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남북을 갖다가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문헌이 바로 이전 박헌영 선생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해가지고 자료의 바탕에 의해서 알리고 싶은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사회주의 운동가이기 전에 한 스님의 아버지였던 박헌영 선생. 남북의 사상적 차이로 역사에서 잊혀가는 그의 삶은 원로 스님이 된 아들의 손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고려시대 동종의 양식 변화를 보여줄 중요한 자료가 포항 고문화연구회 창립 40주년 기념호 고성에 실렸습니다. 포항 출토 동종을 통해 고려시대 동종의 변화사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홍규 기자입니다. 포항 지역에서 출토된 동종 4점 가운데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은 2점뿐. 고려 후기 조성된 보물 제1280호 포항 554 동종과 조선시대 4인 스님이 제작한 보물 제11-1호 포항 보경사 서운함 동종입니다. 나머지 2점은 무엇일까? 포항 고문화연구회 창립 40주년 기념호 고성이 영일 출토종과 흥해 대사종을 소개했습니다. 흥해 대사종은 고려 전기, 영일 출토종은 고려 중기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박물관에 있는 영일 출토종, 이렇게 포항 출토종이 있다는 그 사실을 갖다 저희들은 알고는 그 실측과 그리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식의 비교를 갖다 하던 차에 일본의 국보로 지정돼서 보관되었던 흥해 대사종이라는 종을 갖다 또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종은 고려 전기, 그리고 대구 박물관에 있는 종, 그리고 오사에 있는 종은 고려 후기 종으로 이 같은 지역에서 그 시기를 달리하는 종의 발달사라. 명문에 의하면 흥해 대사종은 956년 고려 광종 7년에 흥해읍에서 주조됐다는 사실만 전해집니다. 어떤 이유로 일본으로 건너갔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오키나와 현립박물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1908년 일본 국보로 지정된 종의 용루가 일본 종의 특징인 쌍용이 아니라 신라종과 고려종의 특징인 단용으로 돼 있어 당대 불교 문화가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종의 특징이 용류에 보면은 용이 중국이나 일본종은 쌍용인데 한국종은 그 용이 한 마리예요. 단용이고 그리고 음관이 있는데 이런 그 전통은 충실하게 계승되고 있고 11세기 중반에 주조된 것으로 보이는 영일 출토종은 포항시 동해면 발산리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높이 38.7cm로 일본인 모우라 히데오가 소장하다 해방 후 경주 박물관을 거쳐 현재는 대구 박물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 범종에는 불보살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비천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보관을 쓰고 장신구를 폐용하는 점에서 보살상의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흥해 대사종은 한쪽은 꿇어앉아서 이렇게 공양하는 모습이고 한쪽은 서 있는 모습으로 형식적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영일출토종은 고려 중기의 종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비천의 모습이 아니고 보살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영일출토종에서 보살상의 모습이 혼합적으로 나타나다 554 동종에서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통해 고려시대 불교의 중흥이 동종 양식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포항 지역 출토 동종을 통해 고려 전기부터 후기까지 동종 양식 변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사단법인 제주 붓다클럽 제30대 총회장에 양창수 씨가 취임했습니다. 지난 13일 소담원에서 봉행된 붓다클럽 총회장 이취임식에는 신임 양창수 총회장을 비롯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최소 인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우수자회 표창과 붓다맨상을 시상한 조건영 직전 총회장은 회원들의 도움에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취임한 양창수 총회장은 자회 및 회원들과의 소통을 돈독히 해 더욱 발전하는 붓다클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교역직 스님들이 내장사 화제 참회 기도를 올렸는데요. 새로운 발심의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